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도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인터넷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엣지 플랫폼 역할인데요. 거창한 제목처럼 보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메타버스는 실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접하고 계시고 그 핵심 인프라인 엣지 플랫폼, 즉 클라우드를 넘어 소비자에게 더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를 하는 엣지 플랫폼의 역할도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 발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의미인 메타라는 말과 작은 세계가 아닌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에서 나온 벌스와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이 뜻만 봐도 대략적으로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현재를 초월한 세계를 뜻합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적인 이야기는 차차 하고 하나의 드라마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듯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침 7시 조기 축구에 나가서 데이빗 베컴으로 나는 축구에 참여했다. 직접 몸을 써서 움직이니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축구보다 훨씬 건강에도 좋고 재미도 있다. 나의 적수는 메시다. 조기 축구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가상 강의실이라 언제든 인테리어를 바꾸고 주제에 맞게 강의실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오후 12시 후배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율주행 택시에 탑승했다. 인공지능 버추얼 빙이 내게 인사하고 목적지까지 20분이 걸린다고 한다. 20분 동안 내가 그동안 즐겨보던 단편 영화들을 감상하라고 추천까지 한다. 식당에서는 내가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추천한다. 서빙 로봇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빙을 해준다. 후배가 점심을 사주어서 미안한 마음에 티셔츠 한 벌을 사주기로 했다. 식당 위층에 있는 옷가게에 갔더니 후배 집에 있는 드레스룸 액세스 권한을 주면 옷을 고르기 더 편안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액세스 권한을 주고 증강현실 안경을 쓰니 후배의 옷들이 한 벌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 옷 저 옷 비교해보며 마침 파란색 셔츠가 없어서 이걸로 결정을 했다.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가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기일 가족 모임에 참석하라고 한다. 큰 형님네는 미국으로 이민 가셨지만 가상세계에서는 문제가 없다. 가족 모임에 접속을 하자 살아생전 찍어두셨던 영상들이 합성되어 나에게 할머니는 반갑다며 인사하신다. 정말 실제로 옆에 계시는 듯하다. 이 서비스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만 받아볼 수 있다. 가족 모임을 마치고 잠을 청하러 방으로 향한다. 나의 침실은 그날 나의 바이오리듬을 체크하여 내가 가장 잠을 잘 잘 수 있는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맞춰준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난다. 이 이야기는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라는 책에서 나오는 간편소설을 제가 각색하여 소개한 것인데요. 어떠신지요? 메타버스 세상이 가져다줄 현실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무슨 공상과학 영화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저런 환상 같은 세상은 내 생애에는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인터넷.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인터넷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이 오늘 듣는 메타버스 세상이었죠. 그때도 저희 집안 어른들께 핸드폰으로 화상통화가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핀잔을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발표에서 인용된 과거 새로운 기술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가 보급되기까지 걸린 시간과 지금 현재 페이스북 가입자가 늘어나는 속도, 이런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시대의 흐름 속에 메타버스는 이미 우리가 접하고 있고 더 확장될 일만 남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장 가치가 203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어떻습니까?
이커머스가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하리라곤 5년 전만 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팬데믹을 맞이하고 유통산업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러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만 주문이 가능하고 직접 보지 않아도 진짜 보는 것 같이 쇼핑할 수 있는 시대. 이미 우리는 그 시대의 초기를 살고 있고 머지않아 이런 기술들이 실현되어 대중화되기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는 산소와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아무리 좋은 IoT 기기가 나오고 좋은 가상 서비스가 나온다 해도 인류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터넷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연결해주는 랜선?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야 하는 IT 전문가들이라면 인터넷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오히려 등한시하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그 낱말, 인터넷. 그것에 대해 조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 프로토콜인 TCP/IP, UDP 등과 웹에 사용하는 HTTP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던 1960년대의 원초적인 인터넷을 논외로 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모습은 1990년대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보이스 오버 IP, 전화, 화상통화뿐 아니라 토론,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포함한 월드와이드 웹이 본격화되면서 인간의 문화와 상업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고 개인의 사진과 영상을 비롯한 활동을 공유합니다.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지리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속하게 서로가 원하는 정보와 일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바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우리는 ISP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전달되는 양질의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송되는 데이터 양이 늘어남에 따라 초당 1기가비트, 초당 10기가비트 등의 더 빠른 속도의 광 네트워크가 충당되었고 모바일망에서는 LTE에 이어 5G 그리고 6G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한 아카마이와 같은 회사가 CDN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바로 팀 버너스-리 박사님 옆에 계신 톰 레이튼 박사님이 CDN을 세계 최초로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인터넷에 기반한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인터넷 안에서 생산 또는 서비스가 가능한 커스텀 B2C 비즈니스와 CSP와 같이 과거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상에서 구독 형식으로 바꾼 B2B 비즈니스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두 비즈니스 모델 모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되고 빠르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최우선적 필수 요구사항이 될 텐데요. 현재 인터넷 환경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ISP들 간 자기 통신망 안에서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수만 ISP들 전체를 같은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환경이 태생적으로 서로 연결만 시켜줄 뿐 그 누구도 지구 전체의 인터넷 품질을 한 번에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기반한 비즈니스의 목표가 하나의 ISP 내에 소규모 가입자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려면 전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엣지 플랫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인류가 IPv4에서는 더 이상
IP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IoT 같은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IPv6는 IPv4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IPv6는 실시간 데이터의 처리 능력과 QoS 관련 성능, 모바일 기능, 라우팅의 효율성, 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IPv4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IoT 단말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터넷 트래픽 증가 추이를 보면 현재 트래픽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래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엣지 컴퓨팅이란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진정한 엣지라는 의미는 사용자 가까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가 어디를 가든 동일한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엣지 플랫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엣지 플랫폼의 커버리지가 가장 높은 엣지 플랫폼 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와 엣지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엣지는 클라우드보다 더 긴밀하게 사용자의 단말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품질이 세계 어디를 가든 동일한 품질로 제공되는 것이 바로 엣지 플랫폼이죠. 여기서 세계 어디를 가든 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메타버스 시대의 엣지 플랫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서 요구하는 IT 기술적 항목들을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소설과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직설적으로 4가지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가 바로 큰 의미에서 IT 기술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을 열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양은 현재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모두 클라우드 사업자 또는 기업의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개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양이 매우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360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영화를 한 편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영화는 3D 영화 또는 4D 영화가 그나마 기존 현재 영화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정도였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영화는 시청자가 어느 방향을 보든 360도로 모든 영상이 보이고, 사운드 또한 현실 세계에서 듣는 것과 흡사한 입체적 사운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마치 내가 그 영화 속에 들어가서 배우들이 바로 옆에서 연기하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수 있을 정도겠죠.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이미지 또는 영상 데이터가 기존 16:9 화면에서 360도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영상을 실감나는 360도로 만들었다 해도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렇듯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대용량 데이터가 영화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데이터 전송량을 빠르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달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소비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엣지 플랫폼 없이 클라우드상의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별로 엣지 서버가 존재하고 글로벌하게 운영이 되는 엣지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엣지 플랫폼은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면 할수록 서버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 수요가 현재와는 차원이 다르게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디지털 공간에서 또 다른 나인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만듭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창조된 자신의 아바타와 같은 캐릭터를 통해 여러 활동을 하며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데, 가상 세계에서 거래를 하면 이는 곧 현실의 금융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융 거래를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야 하고,
메타버스 업체는 신원을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면서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 업체는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를 즐기며 사용하는 실제 이용자의 인증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서의 보안은 가상세계에서 창조된 컨텐츠의 보안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을 방어하는 내용이 필요하며 여기에 직접적인 결제의 행위가 블록체인 기반의 NFT로 이루어지는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안전한 거래 장부의 생성과 보존이 추가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방대한 메타버스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주변에 엣지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러한 플랫폼은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전에 언급한 메타버스의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합니다. 해커를 포함한 최종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스로 제일 먼저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엔드포인트가 바로 엣지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엣지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믿지 못해 사용 못하겠다는 CX분들의 의견을 5년 전만 해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보안을 위해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주 들을 정도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보안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아카마이는 사용자 바로 주변에 있는 엣지 플랫폼을 통한 보안을 지향합니다. 디도스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공격을 온프렌 기반의 장비가 방어하다가 그 머신의 리소스와 네트워크가 고갈되어 데이터 센터 자체가 다운되는 반면 엣지를 통한 보안은 공격의 차단과 더불어 공격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안 설정을 위한 시그니처 기반과 휴리스틱스 기반 알고리즘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다량의 리소스를 소비하는 고가의 장비와 그만큼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한데 엣지 플랫폼은 이런 사용자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엣지 플랫폼은 자신이 바로 컨텐츠를 보존하고 로직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브리스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엣지 레이어에서의 보안 또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면 현실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그려주고 운영해줄 데이터 센터와 그 안에 튼튼한 서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관 속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캐릭터들이 실제 사용자의 아바타와 교류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빠른 인터넷상의 연산과 고성능의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탑재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버스의 핵심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장은 조금씩 이 둘을 혼합한 확장현실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메타버스 업체가 가진 서비스의 맥락대로 사용자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로직을 수반합니다. 엣지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CDN 캐싱 서버나 웹 방화벽의 차원을 떠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저장, 조회, 변경, 함수 기반으로 개발된 로직을 수행하는 FaaS, Function as a Service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메타버스가 필요로 하는 빠른 연산과 어울리는 동적 컨텐츠의 생산과 전달의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아카마이 CDN 서버의 단일 네트워크 홉 내에 있습니다. 각 엣지 서버를 활용한 엣지 컴퓨팅은 사용자의 최종 장치 가까운 곳에서 사용되며 인프라의 수직적 혹은 수평적 확장에 대한 고민 없이 이전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미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택근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개발되었고 앞으로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솔루션 사업은 더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VPN, 즉 과거 회사 내에 빌딩에만 있으면 모든 권한을 다 주었던 솔루션을 쓰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그렇다면 제로 트러스트 컨셉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근무 환경은 출퇴근을 대중교통이나 직접 가지 않아도
바로 옆에 내 동료가 있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의 환경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직장 환경에서는 서로 바로바로 대용량 파일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내 기밀 정보나 사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확하고 더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엣지 플랫폼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메타버스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스마트폰과 같이 여러분 삶 속에 조금씩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황당무계한 SF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과거 저희 부모님들이 화상통화를 하는 게 황당무계한 소리였듯 몇 년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터넷의 역할은 인류에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안에서 엣지 플랫폼의 가속화, 안정화, 보안,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세계 안의 메타버스, 메타버스 세계 안의 클라우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엣지 플랫폼입니다. 엣지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아시는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카마이의 김도균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